네, 어제는 시바이누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전반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 문제가 좀 있긴 있었죠. 네, 코인베이스 해킹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는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연준 관세 보고서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지금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좀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네, 피해 규모가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약 1억 8천만 달러에서 한 4억 달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자, 유출된 내용은요, 고객의 이름, 주소, 이메일, 그리고 일부 계정 데이터와 내부 문서 등이 좀 해킹이 당했다고 합니다. 로그인 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부분들은 유출이 되지 않았고요. 자, 근데 해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해킹이 아니라 해커들이 이 코인베이스에 직원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 매수된 직원들이 고객 지원 시스템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을 한 거죠. 자, 이거를 지금 해커들은 은폐하는 대가로 2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몸값 지불을 거부했죠. 네. 그리고 연루된 직원들을 전원 다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어제 이 해킹 영향으로 인해서요, 네, 코인베이스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네, 아주 강하게 네,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네, 코인베이스 주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네, 이 코인베이스 해킹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는요, 이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국내도 좀 위험합니다. 네, 업비트, 빗썸에만 이렇게 지금 대부분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개인 지갑 활용도 좀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 거래소랑 좀 분산해서 넣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시바이누를 내가 뭐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업비트에 500, 그리고 뭐 해외 거래소, 네, 그나마 그래도 바이낸스가 가장 안전하죠, 그죠? 그리고 가장 또 어떤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분산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다들 아시듯이 네, SKT, 뭐 대한민국 뭐 최고 대기업 중 하나인 이런 SKT 같은 기업들도 해킹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보안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요, 이번 해킹 사건 관련해서 자, 보안과 투명성은 우리 회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뭐 SEC와에는 그렇게 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해커들이 이 데이터 공개를 빌미로 2천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 조사 중이고요.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 약속을 지금 했죠. 코인베이스는 자,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높였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고객이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해커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보자들에게 네, 무려 2천만 달러 해커에게 줄 바에야 차라리 제보자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어제 시바이누가 좀 강하게 네, 급락을 좀 한 겁니다. 네, 외부 변수에 의한 하락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연준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자, 연준의 이제 관세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준이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네,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에요. 지금 이제 관세는요, 이 수입품뿐만 아니라 경쟁관계 미국 내 생산품 가격에도 네, 연쇄적인 어떤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바로 네, 물가죠. 네,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식료품이나 의류 같은 저마진 상품에 더 빠르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이 관세로 인해서 핵심 PC 물가지수가 0.1% 이상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보고서는요, 미중 무역 전쟁 그 합의 이전에 그부터 만든 보고서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연준의 방향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관세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가하는 도구이자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할 수 있는 네,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료품, 이쪽 식료품 쪽에 물가가 가장 빠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류도 그렇다. 그 다음 이제 가전제품, 자동차 순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가격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 구매 전환율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업종별로는 좀 탄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자, 관세 정책 단기적인 산업 보호 효과는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서 물가 안정 정책과는 상충이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좀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뭐 금리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죠. 좀 주요 발언들을 보면요. 더 높은 실질 금리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2010년대 위기 때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변동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관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급망 충격이 상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과 물가에 대한 통화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5년간 상황이 아주 크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죠. 그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 왜 안 내리냐?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이 관세로 인한 무역량 감소죠. 그렇다면 경제 활동도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물가 안정이 어렵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월 의장은 현재 새로운 좀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수개월 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이런 신규 체계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급 충격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해킹,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준의 이제 관세 보고서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그런 우려, 그리고 또 이 파월 의장의 공급망 충격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제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시바이누 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죠. 자, 과연 인플레이션 이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좀 단기적인 이슈였어요. 그죠? 단기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 조금 좀 기름을 붓는 그런 흐름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바이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면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요. 일봉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뭐 다들 아시죠?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한 3월달, 4월달부터 살짝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횡보 움직임을 보였죠. 그죠? 자, 이 구간 이렇게 보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큰 박스권, 큰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을 지금 현재 두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지금 시바이누는 이 박스권,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박스권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잡아보면은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으면서 재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 그리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그리는지는 어디를 설정해서 잡아가는 거는 이 분석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박스권을 크게 잡으면은 상단 돌파를 실패 후 다시금 좀 돌파하려는 그런 리테스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저는 일봉에서는 요거 딱 요 슈퍼 트렌드 하나만 커서 보는데요. 지금 그동안 요 빨간색 요 보이시죠? 요 빨간색 구간에 있으면은 전부 다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고 지금 요 구간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초록색 구간에서 아주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죠? 자, 지금도 역시나 다시금 상승 추세에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외부 변수, 외부 변수를 좀 보면요. 금리 인하가 좀 돼야만 강한 탄력을 조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금리 인하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에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이 관세.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중국과는 지금 현재 유예로 협상을 했어요. 이제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중국과의 어떤 이 관세 관련돼선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게 별로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을 해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둘씩 미국과 다른 국가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뭐 일본, 뭐 유럽, 뭐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그죠?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어떤 기대감이 생기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뭐 물론 저금리에 가장 좀 주목받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될수록 다시 금 시장으로 자금이 또 몰릴 수도 있는데요. 대신 이제 이번에 금 시장에 자금이 몰린 건 이 안전자산,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UBS 그 리포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이 선호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 어디로 지금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이 암호화폐 쪽,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굉장히 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런 지금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좀 상징적인 코인들이 수급이 더 강해질 수 있죠. 다만 그럼 탄력은 어떤 코인이 가장 좋을 것인가? 밈코인이 가장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가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에 밈코인이 속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좀 따로 놓고 봐야 돼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놓고 보고 이 알트코인에서 어떤 코인들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볼 것이냐. 밈코인입니다. 왜냐? 그동안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 시장이 곧 찾아온다. 밈코인 불장이 곧 찾아온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는 이 5월 22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이 있죠. 이 5월 22일을 전후로 해서 밈코인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수급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밈코인과 밈코인 보유자들과 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인을 주는 걸까요, 시장에? 그만큼 밈코인을 강력하게 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밈코인이 다시 또 불장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시바이누 역시나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비공개 시바이누 전용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우리 시바이누 구독자님들 꼭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가격 구간들 차트 분석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합니다. GPT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루에 6번씩 분석 내용들을 지금 여기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구독자님들과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 있거든요. 그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만 하나 남겨놓으세요. 숫자 8 시바이누 이렇게만 저한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요 카톡으로 카톡 답장으로 저희 정보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4시간 봉으로 살짝 좀 다시 봐도요. 지금 이렇게 요 구간을 다시 좀 뚫어내려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어제 그 코인베이스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구간은요 조금 다시 좀 안정을 이제 해가면서 자리를 좀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이렇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강한 탄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5월 16일이니까요. 5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자, 일봉상으로 조금 좀 횡보 움직임이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5월 22일을 전후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준비를 좀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자,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점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저점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또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겠죠.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의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렇게 보셔도요. 자,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에 굉장히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 물량이 좀 매물이 많은 그런 매물대 지역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은 모습이 나와 주는데요. 거래량이 꽤 많았죠, 이 구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만 다시 또 돌파해 낸다면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 되느냐? 네, 아주 강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네, 가격으로 따지자면 0.026까지 0.026을 돌파해 내면 네, 이제 0.026 아래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저랑 지켜보시고요.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바이누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내용들,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더 빠르게 파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구독자님들과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네, 부탁을 드립니다.